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부자에 관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나온 지 좀 됐어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때 사가지고 저도 초반에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재밌게 읽었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다시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또 까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역행자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이 책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은 내용도 뭐 재밌었어요. 다 읽으면서 마지막에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주고 재밌고 돈에 대해서 나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 책의 제목 부자의 그릇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좀 더 뭐랄까 큰 울림이 있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을 했던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 돈 가진 것도 없이 와서 그 돈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왜 이런 구조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모든 사람마다 돈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통로가 이만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 많은 것들을 또 투자를 하건 소비를 하건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통로가 요만하기 때문에 또 조금 벌어서 조금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만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늘려가지고 이만큼이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만한 운이 주어졌지만 스스로의 그 통로를 좁혀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점점 운이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저의 그 부의 통로라는 개념을 가장 밀접하게 근사치로 표현한 그 표현이 바로 부자의 그릇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더욱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이 그냥 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릇을 키워야 된다, 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픽션적인 그런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일종의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교양소설이라고 써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교양소설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 철학,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교양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책이거든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사업을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그냥 하루하루 백화점 구석의 휴게 광장 같은 데에서 시간을 죽치면서 보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런데 어떤 노인이 와서 100원을 빌려줘요. 이거 있으면은 너가 원하는 로얄 밀크티 사 먹을 수 있지? 이거 빌려줄게 하면서 주는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노인이 와가지고 100원을 딱 주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호의구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먹는데, 기껏 뽑아서 먹고 있는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내가 100원 빌려준 거 이자 쳐서 갚아야 돼. 120원 갚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 자기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이도 내가 아까 빌려줬으니까 빨리 그거 이자 쳐서 갚아?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둘이 처음에는 살짝 빈정이 상한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 노인한테 자신이 원래는 되게 잘 나가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말아먹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 자기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이 있는데
자기 아내하고 하나뿐인 딸하고도 헤어지게 된 그런 사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 노인과 주인공 에이스케의 그 대화가 이 책을 대부분 구성하는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 주인공 에이스케가 열이 받아가지고 노인과 대화를 시작을 했지만 점점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반성을 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노인이 돈에 대한 철학을 툭툭 던지듯이 에이스키한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돈은 그 사람을 비치는 거울이야.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가진 돈의 철학을 툭툭 던지는 걸 보니 이 사람이 보통 노인은 아니라는 것을 에이스케도 얘기를 하면서 점점 자세가 공손해지죠. 책에서 노인이 내뱉는 그런 돈에 대한 철학, 교양 이런 것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분명 이 책의 제목인 부자의 그릇이고, 두 번째는 이 책의 뒷표지에도 써 있어요.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이것을 지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느껴도 다들 받아들이는 정도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너무나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돈 은행에서 1억 빌려가지고 쓰는 거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 1억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근데 사실 돈이란 게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1억이라는 그 돈은 어쩌면 내가 예금을 해가지고 저축하고 있는 그 돈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그보다 더 높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그 돈의 크기를 자신이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것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크기일 텐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어쨌든 부라는 것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그 돈의 크기, 부의 크기, 부의 통로를 넓혀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가진 그만큼의 그릇에서 더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공감을 해서 이 책의 제목에 더 크게 공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실패한 그런 경험에 꽤 큰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규모가 다 다를 것인데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했던 사람이든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했던 사람이든 둘 다 실패를 했어도 이 사람은 1억 원만큼의 그 부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은 10억 원만큼의 부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록 실패를 했을지언정, 사업에 실패를 했을지언정 그런 경험을 축적해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위로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를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부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 키우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